건강한 이별. 네,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감정으로 충돌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니까 4313번님께서는 용궁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언니가 걱정이 됩니다. 후쿠시마 원자오염수 방류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셨고, 그리고 많은 요금이 걱정이 됩니다. 공공요금 인상 오늘부로 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불거질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관계 또 펼쳐질 수 있는데, 저희는 건강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 가사 전문 박찬호 변호사와 함께 건강한 이별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먼저 선생님부터 굉장히 좀 바쁘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번 달? 네, 사실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새삼 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감사도 좀 전달하고, 사실 제가 내담자들 만날 때는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 저희 부모님, 아이 그리고 남편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보는 한 달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에 가족을 더 새롭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야, 이 가정의 달 되니까 안 되겠다, 고민했던 거 여기서 이제 끊어야겠다, 오히려 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네,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더 오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냥 비슷하게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별 관련해서 또 이혼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가정의 달 하면 또 어버이날도 끼어 있고 좀,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싸울 소지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쭤봤고, 자, 먼저 저희가 오늘 사연부터 받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봤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워커홀릭이셨나 봐요. 연세가 든 지금은요, 번아웃이 오셨는지 어머니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아버지가 워낙 가정에 소홀했던 탓인지 어머니는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고요, 제 결혼식만 치르면은 갈라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부부가 이제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헤어지는 거, 이거를 요즘 뭐 황혼이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많이 또 고객들 접하십니까? 어떠세요? 그 사실 흔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속된 말로 딴짓 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돈만 벌어다 주면 뭐 결혼 생활에서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뭐 아내 입장에서는 뭐 살갑게 도와주지도 않고 또 뭐 자녀 양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시니 불만이 쌓이죠. 그런데 뭐 요즘에는 뭐 외벌이 남편이라도 뭐 퇴근하면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돌봐주지 않습니까? 뭐 주말엔 또 쉬고 싶지만 또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요. 그래서 가정에 소홀한 것 자체가 너무 정도가 심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일도 좋지만 이렇게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결국 서로 관계가 나빠지셔서 결국 뭐 이혼 소송을 하셔서 나쁜 사정으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얘기겠지만 뭐 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회사가 시키니까 하다 보니 바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제 애들 겨우 시집 장가 보냈더니 이혼하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많아요?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현대사회가 좀 그런 것도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남성에게 조금 더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일을 당연히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를 했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게 조금 당연시 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버지 세대 분들이 흔히 이제 약간 낀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내가 힘들었을 때 당신 그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나오고 내가 평생을 헌신한 거에 대해서 잘 인정해 주지 않죠. 직장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들을 워라벨이라고 하면서 예. 옛날에 나만큼 일을 열심히 하거나 나를 존경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꼰대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예. 그 순간에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시고 상실감도 느끼시고 조금 우울해지시고 그런 분들이 남성분들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 나름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순간에 남편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일하느라고 출산할 때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정말 평생의 한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때 저 회사에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은 또 억울하기도 할 텐데. 그렇죠. 당연히 아내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케이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일밖에 몰라요. 워커홀릭이에요. 만약에 휴가도 정당히 쓰면 되는데 아, 나는 내일 해야 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의 심리는 뭘까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일이라는 건요. 관계보다는 조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 대인관계는 내 마음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상대의 마음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건 좀 어려운데 일이라는 것은 조금 단순하죠. 내가 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도 얻고 사회적 인정도 받고 승진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관계에서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일에 굉장히 몰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꼭 남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성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중독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 일 중독도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바라는 심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요즘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황혼이혼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 황혼이혼하고 이혼 큰 차이가 있습니까? 뭐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뭐 두 분 다 70이 넘으셨는데 아내분이 뭐 남편분에게 이혼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70이면은 또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좀 옛날 세대 분들께서는 사실 좀 권위적이세요, 남편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비중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혼자 뭐 외벌이를 하시고 또 뭐 아내가 뭐 전업주부시면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시면서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이가 잘못되면 너는 뭐 가져다 주는 돈으로 뭐 했냐, 뭐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탓하시거든요. 사실 뭐 집안일 힘들죠.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혼인생활 내내 참다 못 참아서 그 연세가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남은 여생까지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해서 터져 나와서 이혼 청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재산 분할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과정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 기간이 그만큼 길다 보니까 혼인 생활 중에 뭐 이룩한 재산을 뭐 확정하고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도 좀 어려운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자녀분들의 태도예요. 보통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장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 연세에 왜 이혼하시냐 하지만 요즘에는 뭐 부모님이 행복하시다면 그 연세가 되셔도 뭐 오히려 지지를 해주는군요. 네, 그 여생을 행복하시기만 하다면 뭐 찬성하고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천상지혜님께서는 평생 일만 한 아버지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고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더 그 희생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황혼이혼에 대해서 또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저희가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생님께 그리고 변호사님께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2244 받고 있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유튜브 M기타카 채널에서는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역시나 두 분께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황혼이혼까지 가는 과정 속에 뭔가 대면하게 부부 생활이 이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안 지내야지 하는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부간의 행복한 모습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해. 이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도 많으세요. 그런 심리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부모님들이 항혼 이혼을 하시려는 걸 응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 결혼하면 이혼할 거야. 너 보고 참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요. 부담되죠. 죄책감도 느껴지고 내가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인생을 좀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란 건가? 그리고 내가 어찌 보면 제1의 남편인 건가? 예,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참고 사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좀 있어요. 아동기 부정 경험 척도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 아동기에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10점 만점으로 해서 그 중에서 4점 이상이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질환이 좀 많아진다는 연구인데요. 그 10가지 항목들이 대체로 어렸을 때 좀 학대를 당했다거나 정서적으로 좀 결핍감을 느꼈다거나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부모님끼리 관계가 안 좋은 질문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격렬하게 싸우거나 혹은 대면하시거나 서로를 보살펴 주지 않거나 이런 항목들이 충족이 되면 그게 이미 4점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그 부부 각각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들이 성장했을 때 건강하게 결혼을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는 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무님께서는 저는 황혼이혼 반대하는 편인데요. 나이 들어서 필요 없어져서 서로 버리는 느낌이라. 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예. 슬프네요. 예. 변호사님, 그런데 황혼 이혼을 이제 생각하시고 만약에 변호사님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마음이 거의 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진행이 좀 빠릅니까? 그러면 이혼까지? 사실은 그 변호사를 찾아서 뭐 이혼을 하겠다고 오시면은 사실은 큰 결심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뭐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이혼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 뭐 법적인 어떤 도움을 찾아 뭐 변호사 사무실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황혼이혼을 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보통 큰 결심을 하고 오시죠. 왜냐하면은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세대 때 어떤 가치관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조금 피해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그렇게 엄하게 하더라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세대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심을 하고 오시는데 또 이혼 과정에서 또 많이 흔들리세요. 그러니까 뭐 자녀분들이 설득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남편분이 이제 예전과는 같이 그렇게 위세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그때 좀 힘이 많이 빠질 때 많이 빠지고 또 뭐 아내가 이제 뭐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뭐 불만 있으면 내가 고치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뭐 중간에서 사실은 황혼이혼을 제기하셨다가 소를 취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요, 이미래님께서는 졸혼은 반대합니다 하셨는데 황혼이혼도 있고 졸혼도 있잖아요. 어떤 차이예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황혼이혼은 이혼인 것이죠. 근데 달라서는 이혼이고 이혼인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혼을 하시는 것이고요. 졸혼은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법에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혼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혼인 관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상대방이 돌아가시면 상속도 받아요. 법적 관계가 그대로 이어가니까. 이혼을 한 게 아니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의무도 줘요. 뭐 예를 들면 뭐 부양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지거든요. 그리고 졸혼 같은 거 하실 때 뭐 졸혼 합의서 같은 거 쓰시거든요. 졸혼 합의서라는 게 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재산은 누구 거로 한다. 또는 뭐 생활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재미있는 게 졸혼 합의서에 뭐 상대방 이성 교제를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졸혼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혼인 생활은 유지하되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뭐 접근을 한다면 상대방 이성 교제도 뭐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상호 합의하에 그런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뭐 졸혼인 거군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뭐 나중에 이제 상대방 이성 교제를 가지고 뭐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혼인 관계 돼 있는데 네. 이 사람 부정 행위했으니 나 신고하겠습니다, 소송하겠습니다가 네. 안 되는 거군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 네. 저도 보수적인가 봐요. 예, 전혀 상상하기가 힘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 드라마 속 얘기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네, 조론에 대해서도 뭐 상담하러 오세요. 뭐 조론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이런 분도 궁금하네요. 보면은 밖에서 이제 늘 일하느라 지치고 또 지쳐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러면 만약에 외벌이다, 남편이 밖에서 혼자 일을 하는데 들어오면 아내가 그래도 아내도 힘들겠지만 좀 밝게 맞아주고 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짜증을 내겠어? 내가 일 알아서 잘 도와주지? 설거지도 그냥 하고 네네네. 하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와이프가 왜 이럴까요? 우리 남편이 왜 이럴까요?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상담 받으러 오세요. 방금 해주신 말씀이 남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너무 연장됐나 보네.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사실은 그런 시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요.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죠. 그걸 성인에서의 저희는 이제 애착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기대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냥 조금 경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고 아내 역시나 내가 이렇게 혼자서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와서 나를 조금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데 각자는 상대가 나에게 기대한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부부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제가 하다 보면은 제 앞에서도 다투시는데 상대에게 서운한 것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 역시도 상대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다. 내가 기대를 하기 전에 내가 상대의 마음을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모 프로그램에 그랬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에서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너무 좋죠. 둘이 손잡고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실제 이렇게 시연을 좀 해보라고 하시는데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특히 이제 부산이나 경상도권 남성분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왜요? 글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랬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땐 사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좀 남성답지 못하다라고 생각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색해 하시는데 상대의 말을 그랬구나, 그랬어, 혹은 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조금 따라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도 원래 경남 사람이라 말씀 듣는데 약간 칠판에 손가락 긋는 느낌이 잠시 들어가지고 홍스님께서 그럼 이혼 사유 베스트 1이 궁금합니다. 갑자기 치고 들어오셨거든요. 뭐 예전에는 사실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였거든요. 사실 뭐 바람을 폈다 그런 것이고요. 요즘에는 성격 차이가 많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게 뭐 크게 뭉뚱그려서 성격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가정에 소홀했다거나 아까 뭐 이렇게 워커홀릭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유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홀대를 한다거나 또는 또 남자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거칠게 말씀하세요.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따뜻하게 말씀을 해도 되는데 아깝고 이러고 뭐 이렇게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닥달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쌓이면 아내 입장에선 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는 오히려 더 뭐 바람을 핀 것보다는 그게 쌓여서 더 이혼을 많이 청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우리 윗세대들은 참고만 사셨으니까요. 김미숙님도 남겨주셨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게 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관계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인식은 분명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가정과 또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 또 치매에 걸리는 것도 혼자 계신 분들이 비율이 높아요 하셨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뭐 졸혼이든 황혼 이혼이든 이걸 계속 반대하시는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 나와서 성격이 다르고 집에 가면 또 무뚝뚝해지고 회사에서는 야 이분 진짜 너무 성격 좋다 하는데 집에만 가면 180도 바뀌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똑같이 회사처럼 가정에서도 밝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대로 바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약간 연기한다는.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인정받기 위해서 표정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은데도 애써 밝은 척 해야 되는 거죠. 그 또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애쓰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분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집에서는 내가 밖에서 얼마나 조금 힘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외부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이 때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들, 그런 마음들, 속감정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해 보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좀 효과적인 게 우리가 습관처럼 부드러운 스킨십을 한다든지 가끔씩 이렇게 살짝 포옹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깝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건강하게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건강하게 이쯤에서 우리 이별하자. 좋게 이별하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여생을 위해서. 그러면은 황혼 이혼과 조론 두 가지 정도 나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녀가 이제 성장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는 좀 어떤 걸 권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래도 건강함의 척도에 있어서는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조론 같은 경우는 조론을 하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재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재산의 문제는 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같이 평생 뭐 반려자로서 사신 분에 대한 어떤 생활 보호라면 뭐 두 분이 합의만 되신다면 뭐 조론도 뭐 조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항 같은 걸 이렇게 서로 사생활이나 이런 생활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잘 조율만 하시면 조론을 하시는 것도 뭐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황혼이혼도 괜찮죠. 뭐 연세가 많으시다고 뭐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5201번님께서는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오셨는데 취미생활 또 여행 등등 잘 쉬는 법도 배우셔서 남은 여생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건강한 이별을 하든 또 건강한 회복을 찾든 모두가 행복한 5월이 되기 바라면서 건강한 이별,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